하이에나의 주식 매매법 기본 강의 유튜브 주식 하이에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하이에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가 쓰는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조금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하드웨어가 뻑이 났어요. 하드디스크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당근으로 매물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찜찜하니까 미개봉 제품을 뒤져보고 있었는데 2테라짜리가 47,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보면은 요새 하드디스크 2테라가 35,000원이 시세입니다. 중고는. 근데 이제 미개봉품은 좀 더 비싸니까 가서 봤는데, 제가 미개봉인 것만 확인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미개봉이긴 한데 날짜가 2020년 생산품이어서 이게 교환 기간이 2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확률은 낮지만 초기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고 나서 불량이면은 그대로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간이 있는 애들은 이상이 있으면 바꾸거나 35,000원짜리 중고는 한 달 동안은 보증을 해줍니다. 업자들이. 그러면은 47,000원 주고 샀는데 다른 거보다 더 못한 게 되는 거죠. 주식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주식하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회사들을 급하게 찾다가 회사가 뭐 하는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자기 급등하는 주식들 중에는 탄탄한 회사보다는 잡주가 많아요. 잡주들이 많은데 잡주들이 이렇게 잘 오르는 이유는 재무제표 안 보고 그냥 오르는 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급등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잡주만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수들은 잡주만 사서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 잡주에 사서 물려가지고 존버를 하면은 그게 이제 하수인 거죠. 존버하다가 거의 상패당하고 정지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잡주는 아무거나 잡주는 아니고요. CB 전환사채를 3회 이상 상장한 회사, 그리고 증자나 감자를 한 회사, 2년 이상 적자를 큰 폭으로 내고 있는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잡주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잡주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주식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되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염전이 있는 시골 전라도에 이제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이제 수도도 안 깔려 있고 지하수 그냥 퍼가지고 쓰고 전기도 그냥 전기선 이렇게 어설프게 엮어가지고 쓰는 그런 동네예요. 화장실도 당연히 막 푸세식이고 푸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또랑에다가 바로 흘러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완전 깡촌이죠.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귀족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죠. 돈이 신분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가 워낙 좁기 때문에 좋은 거는 그냥 서로 끌어주고 하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비집고 들어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식을 보세요. 주식은 내가 100%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살 건지. 제가 그래서 주식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운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재능을 타고났고, 어떤 외모를 타고났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공부로 해서 극복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뭐 재능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선택의 폭은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이유들도 옛날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아는 게 없어도 자식이 이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이제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거기서 자기 상황을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얘기하려다가 너무 멀리 갔는데, 아무튼 제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성비에 민감했어요. 가성비가 안 좋은 건 사질 않고, 마트를 가더라도 그람당으로 가격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마트의 가격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품을 다 따로따로 삽니다. 어디는 뭐가 싸면 거기서 뭘 사고, 어디는 뭐가 사면 거기서 뭘 사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도 비싸게 사기가 싫더라고요. 남들보다 비싸게 사면은 이거는 손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좀 주식 좀 잘하는 분들 중에서 추세선 돌파하는 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수익을 내면 저는 그런 건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오를 수가 있어요. 단기간 안에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런 거 이제 제때제때 적당히 먹고 스윙하거나 고점에 팔고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매매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일반인 분들은 바닥에서 사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는 건데요. 여러분, 말 탈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대로 자기가 승마를 할 수 있다.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달리는 말에 타라. 이거는 뭐 징기스칸 그 몽골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 빵빵하게 벌고 있는 회사는 귀찮아서 상장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은 상장을 하는 순간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감사도 까다로워지고 제재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상장을 안 해요. 상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면 주관사에서 상장하면서 돈을 벌어가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돈을 벌어가죠. 그리고 회계 감사를 맡은 회계사무소에서 회계법인에서 또 돈을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돈 다 뜯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또 해먹으면은 그때 이제 작전 세력 해먹고 개미분들 돈 딴 분들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다 물려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저점에 사는 거를 안 하고 오르는 말에 올라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잡기 나름이에요. 잡으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거를 진짜 이 회사를 가치 평가를 해서 이 적정 가치선을 넘어갔을 때 아래쪽에 걸어놓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래 꼬리가 내려갈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미를 이제 최종적으로 털려고 하는 건데 개미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접대 차원에서 이걸 싼 가격에 던져주려고 하는데 그걸 개미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뇌피셜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회사 가치 평가를 하고 재물을 보고 뭐 대주주 지분을 봐도 언제 또 지하 밑에 지하가 있을지 몰라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2차 매수를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30%의 2차 매수를 생활을 합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불타기가 될 수가 있어요. 바닥권, 제가 생각하는 바닥권에서는 마이너스 30%가 마지노선이더라고요. 진짜 지수 전체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 이상 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 폭락엔 장사가 없으니까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예요. 가격에 속지 마세요. 거래량을 보세요. 극폭락할 때, 코로나 시즌에 폭락할 때 거래량, 그 하락한 가격에서 전체 주식의 5%에서 10%가 안 돼요. 주식 수량, 거래량. 그만큼 극소량으로 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인 거고요. 항상 보면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주식을 오를 때는 쉽게 살 수 있어요. 호가창에 매도 호가, 매수 호가 둘 다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보통 매도 호가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호가가 많아야지 매수 호가보다, 그래야지 오를 경우가 높아요. 만약에 매수 호가가 많아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 매도 호가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매도 호가가 텅텅 비어 있다고 금방 오를 것 같다 그래서 호로록 사면은 안 오릅니다. 항상 밑에 받쳐가지고 사시고 저가에 사는 걸 생활을 하시면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저희 리딩방에 와서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저가를, 단기 저가를 거의 잘 맞춘다는 거를. 그리고 10%를 1차 매수가로 하는 게, 세력들도 단기에서 잡은 애들을 쉽게 고가까지 보내지 않아요. 한번 털어야 돼요. 그런 단기에서 잡은 애들도 털고, 개미 털려면 한번 오르는 척 했다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10%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저희가 1차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존버는 더 잘 맞추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전원비다 보니까 오래 물리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수익 중이더라도. 오늘 제가 생활비를 최소로 써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딸이 셋이나 있고 와이프랑 저랑 있고 뭐 장모님네 용돈 드리는 것도 있고 대출 갚는 것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사람답게 살려면은 최하로 잡아도 500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요새 부동산이 완전 막혔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치고 빠져야지 돈이 돌기 때문에 주로 중단기를 많이 노리고요. 원래는 이제 제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억 정도 하고 고정 수익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로 할 거 따로, 중단기로 할 거 따로, 단타로 할 거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굴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딩방에서 가끔 뭐
진짜 하루 데일리로 초단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리딩하시는 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리딩하는 시점은 진짜 엄청 바늘구멍입니다.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지 먹을까 말까인데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유튜브 수익 먹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단타 스케이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딩하고 방송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점에서 잡는 거, 이거는 개미분들이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예약매도 이용하시는 거,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그거 체험하고 계시니까 알 거예요. 제가 무료로 리딩방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료를 할 거지만 지금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한 주씩이라도 매수 매도하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게 진리예요. 싸게 살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비쌀 때는 사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셔도 최소한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주식을 그 중에서 싸더라도 괜찮은 회사를 골라야죠.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게 시가 1000억 이상은 사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이면 고평가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또 시가총액 낮은 금액 주식을 추천을 하면 뭐 이게 잡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만 맞는 소리예요. 그 중에도 잡주가 있고 저평가된 주가 있는 거예요. 저평가된 주는 이제 영업이익이 다른 회사보다 빠방하고 기술력이 좋아서 기술이 좀 독점적이고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한 20%에서 40% 정도 돼가지고 회사가 탄탄하고 증자나 감자를 한 적이 없고 회사 유보율이 많고 시비 발행 횟수가 거의 없고 이런 회사들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템버거가 1000억 밑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시총액 뭐 한 200억, 300억짜리들이 템버거 가면은 2천억,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잡주들도 2천억, 3천억에 거품 낀 잡주들은 아직도 그 시총대에 있는 잡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템버거 가면 2천억, 3천억,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5천억 가면 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올리는 데에서. 근데 뭐 한 5천억짜리 회사를 템버거 가려고 그러면 5조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큰 것도 나와요, 가끔. 그런 거는 이제 엄청 메이저 세력, 가장 큰 세력이 붙을 경우에 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1년에 몇 종목 안 됩니다. 비율로 보시면은 1000억 밑에 종목들이 템버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돼 있고 가볍고 올리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보시는 선구안을 골라야 되고 어떤 제품을 사든지 요새는 다 정보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하실 때 보면 최저가로 검색해서 많이 사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 막 오를 때 사잖아요, 사람들이. 주식도 최저가에 있을 때 사시면 돼요. 저평가돼 있을 때.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도 쌀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벌었고 나중에 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렸죠. 그리고 템버거 같던 주식들 보세요. 셀리드, 셀리버리, 로터스,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 다 지금 보세요. 주가가 20분의 1토막, 1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은 기본입니다. 거기 이제 물려가지고 물타기도 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이건 반만 맞는 소리예요. 이게 고점에 잡은 분들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는 그게 불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잡는 물타기는 물타기가 맞아요. 왜냐면 거래량 자체도 적고 최소로 밀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마이너스 30% 정도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700원이 됐어요. 1000원에 샀는데 그럼 1대1로 물을 타면은 1700원을 반으로 나누면 850원이 평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상장하고 나서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는 거래 정지나 상패가 되기 전까지 바닥에서 2배 정도가 올라와요.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친 주식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친 주식들이 세력이 있는 주식이고요. 그 주식들이 모든 차트를 보세요. 월봉으로 보세요. 저점을 찍은 다음에 2배 정도로 와요. 그게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고 확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올랐다가 점점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상패가 되는 게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디테일은 다릅니다. 조금씩. 근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단기 최저가 바닥에서 2배 이상 오르는 거. 이 구간이 7년 기준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집을 최대한 길게 하는 걸 2년으로 보는데 종종 막 3년, 4년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종목은 오래 횡보를 했던 만큼, 오래 작업을 했던 만큼 2배가 아니고 막 5배, 3배, 10배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주식은 살 주식은 많습니다. 오른 주식은 쳐다보지 마세요.
저가에 있는 거 잘 사세요. 그리고 저가에 있는 거 수익 실현해놨다가 관심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았던 때보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관심을 갖고 보세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거예요. 주식은 경험이랑 분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책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책이 기법에 대해 나오는 건 기법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법이라는 거 없어요. 주식 하시면서. 대신에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주식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는 것보다 주식에 대한 공시를 다 본인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세무사, 회계사 수준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공시가 떴으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정도는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식을 하려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고 뭐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공시도 읽을 줄 모르고 회사 가치평가도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큰 돈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 하나 살 때는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큰 돈 투자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시 해석하는 거 늘 공부하시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시 해석할 줄 모르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낱말 듣고 하지 마세요. 낱말 듣는 것도 판단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랑 이런 것만 보시고 판단해야지. 심지어 제 말이라고 해도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자기만의 걸로 조금씩 응용해서 바꾸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원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저가나 낙폭 과대주를 해가지고 주봉이나 일봉 121선에 맞기 전에 그때 이제 단기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전문적인데 추세를 돌파하는 걸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또 이런 분들이 더 크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업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미분들은 저처럼 해야지 크게 손해 안 봐요. 저는 개미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업이지만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면은 기본 고정 수익이 있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돈보를 하셔도 되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한번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도 자퇴했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주식이 울렸을 때 그래도 단기에 뭐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고정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지만 요새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고정 수익이 있는 분들은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괜찮다 싶은 주식이면 믿고 저축하듯이 사세요. 제가 보면은 고점에 산 분들은 물타기를 안 해요. 이제 바닥에 오면은 뭐 다른 주식 사는 게 낫대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은 진작 팔았어야죠. 그거를 고점에 산 사람들은 손절 라인 잡고 가야 돼요. 저점에 간 사람들은 물타기 라인을 잡고 가는 거고 고점에 산 사람들은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가격이 물타기 한번 안 하면 평생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역사적 주식마다 전성기의 고점이 있습니다. 그 고점은 전성기라는 거는 한 번 이상 아주 안 오는 게 전성기예요. 제2의 전성기는 그거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옵니다. 드물게 진짜 떡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100에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한국 주식은 점점 주식 수가 늘어나요, 모든 주식이. 시비해가지고 전환사채들을 이제 주식으로 바꾸고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하고 삼자 배정하고 BW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희석되는 거예요. 주가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 너무 많은 주식들 사지 마시고요. 동전주 이런 거 막 그런 건 감자일 수 있습니다. 감자 거래 정지되거나 감자는 주식수를 뭐 한 내가 10주 있으면 한 주로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5대1, 2대1, 10대1, 20대1, 뭐 40대1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거 명심하시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따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면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린이도 따라하기만 하면 10%씩 돈이 복사가 되는 최고의 주식 유튜브 채널 주식 하이에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